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먼저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준비해봤어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된다 라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올해도 역시 매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율이 작년에 비해 3.2% 늘어서 6.67%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늘고 있고 이제 올해가 지나면 얼마나 늘지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어떤 분들은 말이 건강보험료지 그냥 세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만큼 점점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직장 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서로 50%로 반반씩 부담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퇴직한 분들이라든지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셔야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가입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벌어들이는 월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돼요. 그래서 월소득 곱하기 보험료율 6.67%를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자동차 등등 재산 금액에 195.8원이 곱해져서 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리고 보험은 사실 개인이 내는 거지만 건강보험은 세대 단위로 내게 돼요. 그래서 가입자가 있으면 직계, 존속, 비속,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 등을 피부양자라고 칭하고, 이렇게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한 세대로 묶어서 세대 대표인 가입자가 돈을 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후에 나올 내용을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피부양자는 방금 전에 직계, 존속, 비속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병원비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양자가 되는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 자녀에게 내 건강보험료가 다 넘어가는 건 아닌가 싶은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조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 형제 자매의 경우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2018년까지는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피부양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서 현재는 나이 제한이 생겼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길동이라는 분이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업주부인 아내와 결혼한 첫째 딸, 그리고 취업 준비생인 둘째 딸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사람은 직장에 다니지 않은 전업주부 아내와 만 30세 미만인 취업준비생 딸이 해당이 되고요. 결혼한 첫째 딸의 경우는 딸의 남편인 사위가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위의 기준에서 보면 홍길동 씨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인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라고 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아예 해당이 안 되지만,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가 되고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외가 되는데, 하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0원이거나 결손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원 강사나 프리랜서와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인데요.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하고 지역 가입자가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을 다닐 때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직장 다닐 때와 같은 금액을 3년 동안 내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은 지역 가입자가 되고 나서 맨 처음으로 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요. 또 퇴직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되고요. 연락처는 국번 없이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방법은 퇴직 후 연금소득 금융자산 비중 높이기입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서 금융재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토지와 주택, 건물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30%만 보험료로 산정이 되는데요. 하나 팁을 드리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에 모인 자금은 찾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말은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에 모인 자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1년에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퇴직하신 후에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내 차를 왜 바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동차의 경우는 구입한 지 9년 미만이거나 생계용으로 운전하는 승합, 화물 특수차가 아닌 경우 그리고 4천만원 이상 16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불필요한 토지를 처분한다거나 금융자산이나 연금 비중을 높인다든지 차량을 소형차로 바꾸는 등 산정 기준, 재산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럼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취업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한다 해도 최대 3년까지만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임의계속 가입 후 3년이 지났거나 피부양자의 자격이 안 되거나 재산관리로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재취업하는 방법이 남아있는데요. 직장 가입자가 되면 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반만 내면 되니까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재취업 후 1년 이상 일하고 다시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제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하셔서 적은 수입이라고 해도 일자리 갖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첫째,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 형제, 자매의 경우는 만 30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어야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퇴직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을 다닐 때 부담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셋째는 퇴직 후 연금소득 및 금융재산 비중 높이기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서 금융재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넷째는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교체하는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취업으로 1년 이상 일한 뒤 다시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알려드린 내용이지만 행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수정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복지 정보들을 알려드려서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